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지난 주말 모두 14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전남 동부권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순천 8명, 여수 2명, 광양 1명 등 모두 11명 발생했으며 어제는 순천에서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우려됐던 순천 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 1,9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에서는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당국은 지난 20일 이후 지역의 확진자들은 가족 간 감염되거나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안에서 N차 감염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규원 순천시 홍보실장이 어제 브리핑 주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감기로 오인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등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관계자께서도 감염 의심 증사가 방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여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지난 20일부터 발생한 확진자와 관련해 접촉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여수 20번 확진자의 가족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 145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여수 산단 노동자 1명이 여수 20번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이 확진자의 가족 중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에 이어 최근 전북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호남 권역에서만 일주일 사이에 하루 평균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이른 아침부터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광주 610번째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학생과 교직원 등 1,07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꼬리물기 감염이 계속되면서 광주 전남의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 확진자가 광주 8명, 전남 13명 등 모두 21명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엔 170명의 확진자가 나와 하루 평균 확진자가 24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8일부터 전북 지역에서도 원광대병원발 집단 감염이 시작되면서 호남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0명에 도달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권에 이어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초과한 수치로 이대로 가면 2단계 격상이 불가피합니다. 전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300명 후반대를 지금 넘기고 있고 오늘 잠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최근 확진 추세를 보면 신규 감염원의 발생보다는 접촉자 가운데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607번째 확진자인 교도관과 밀접 접촉한 부인과 자녀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 201번째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시민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612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았습니다. 광주에만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3,600명을 넘는 상황. 접촉자 관리가 안 되면 연쇄 감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또다시 일상을 빼앗기게 된다며 불필요한 약속을 취소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올 들어 우리의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교육계는 1년 내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교생이 긴급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등교 수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반복되고 있는 교육 현장. 올해 지역 교육 현장은 혼란스러움을 넘어 적잖은 교육 결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지역교육계 일각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 공교육의 빈틈을 채울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마을의 교육력들을 잘 묶어서 아이들하고 지속 가능하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지역민들의 또 어떤 자존감도 높여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들을 저는 마을학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기초학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의 안전망이 강화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시대도 조속히 현실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능을 자격고시화로 바꾸는 거. 자격고시화. 그러면서 학교에서 그 경쟁 교육을 좀 누그러뜨리고 인성 교육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시 위주로 고착화된 현실을 타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춰가기 위한 지역 교육 현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고흥군은 순천, 광양, 여수 등 인근 지자체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32개소에 종사자와 입소자 10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점 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살균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원과 박물관이 조화를 이루는 장흥 월러치유정원이 생태관광지이자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름도 특이한 귀족 호도박물관이 있는 정원은 최근 전남도 민간정원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사람이 누워있는 형태의 인체 치유 동산, 머리 부분에는 석창포가, 팔다리 부위에는 신경통에 좋은 오갈피 나무 등이 심어졌습니다. 정원 한가운데는 귀족 호두나무 1호와 호두 모양의 돌이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소나무 분재 미술관과 이청준 동백실, 나그네 숲 등은 색다른 힐링의 공간입니다.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볼거리가 아닌 느낄거리가 많은 원래 치유정원. 최근 전남도 민간정원 제13호로 지정됐습니다. 다양한 약초도 심어져 있고 또 인체에 좋은 그 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을 봐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원래 치유정원 벨트에는 손운동 건강용 호두를 수집 보존 연구하는 귀족 호두 박물관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압용 귀족 호두는 전국에서 유일한 장흥군의 자생품종. 크기와 모양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최고가 귀족 호두는 한 쌍에 1억 원에 달해 최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족 호도 박물관에다가 이번에 전라남도 제13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치유와 힐링하고자 찾아오고 계십니다. 장흥군은 지역에 숨어있는 민간정원을 지속해서 발굴 육성해 장흥의 특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프로축구 K리그2 준 플레이오프 진출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전남은 지난 토요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0 2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와 1대1로 비기면서 승점 38점 시즌 6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준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이번 경기에서 모두 3골이 VAR 판독 결과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팬들을 더욱 아쉽게 했습니다. 전남 지역 내 난방기기 화재 가운데 화목 보일러 관련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겨울철에 발생한 도내 난방기기 관련 화재 119건 가운데 농어촌 지역에서 난방비 절약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61%, 7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화목 보일러 화재 원인 가운데 부주의가 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계적 요인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도내 신규 고액 상습 체납 건수 가운데 광양시에서도 2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 19명, 법인 6곳이 모두 10억 9천여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관내에서 누적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두 89명으로 체납액은 88억 1천여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프로그램 관리자 31살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